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시간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장 마감 상황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02% 소폭의 강보합 속에서 2,92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1% 하락하면서 969포인트 선에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수급 상황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4,820억 원. 외국인이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과 기관 매도에 가담을 했습니다. 개인이 2,189억 원, 기관은 2,619억 원 매도 우위 보였네요. 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 개인 홀로 매수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2,284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보다 외국인이 조금 더 매도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정보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 주시광 난세용은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최근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세를 보여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사실 제가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네. 어제 밤인가요? 이제 미국 시장을 보니까 뭐 완전 급락으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보니까 뭐 네. 나스닥도 거의 뭐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도 나스닥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도 뭐 FED 관련해서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올해 뭐 금리 인상을 뭐 4번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시장을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환율이 거의 뭐 1,200원을 이제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1,200원대 아래로 왔지만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이제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 환율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원화 약세 이런 이제 기조가 좀 외국인들한테는 좀 더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금리 인상 것도 영향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이제 은행주들이 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 보면은 우리 이제 테마주들이 오늘 사실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뭐 비트코인서부터 게임주, 뭐 로봇 관련주들,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테마주란 그런 종목들은 보면은 어떤 실체가 이렇게 뭐 실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미래의 어떤 그 가능성, 가치를 보고서 아마 그쪽에 이제 매기가 몰려가지고 이제 시세가 많이 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기술주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이 어떤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테마주 중에서도 일단은 재무 구조가 좀 약한 종목들은 일단 금리 인상이 일단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이제 금리 인상 문제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또 올해는 과연 이런 종목들이 과연 이어질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또 대시세가 난 이후에는 또 새로운 어떤 뭐 주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패턴으로 이제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에는 보면은 이런 이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금융주들이 좀 이렇게 좀 오르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이제 올해 좀 워낙 그 몇 년 동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보면은 제약 바이오가 그래도 물론 등락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좀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JP모건 컨퍼런스는 일단은 뭐 뉴스로서는 좀 어떤 소멸되는 것 같고요. 뭐 새롭게 또 뭐 임상 3상이라든가 또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계속 보면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뭐 경구용 치료제라든가 그래서 이런 뭐 새로운 백신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간혹적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제약 바이오의 어떤 코로나 관련주들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상승 하락보다는 아마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보면은 이제 오늘 그래도 그나마 지수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이유는 오늘 사실 보면은 이제 그 모건 JP 모건에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올렸거든요. 17만 원가로 올리는 바람에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선방을 해서 지수가 올랐지. 그렇지 않아서 아마 지수가 아마 거의 2,900선 초반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다시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항상 그 한 달마다 돌아오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이틀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지수가 더 빠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외국인들이 어떤 그 옵션 포지션 자체가 어느 정도 아마 지금 주가 지수 수준, 그러니까 2,920선에 30선이 아마 우리 목요일 날 어떤 목표 지수가 아니겠는가. 여기서 만약에 더 빠져버리면 또 어떤 거 자기네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한 거에 대해서 또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좀 방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과연 이제 금요일서부터 다음 주까지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는 또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목요일까지는 어떤 지수 하락에 대해서는 좀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목요일 이후에 만약에 이렇게 흐름 자체가 안 좋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아마 2,900선이 이어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반적인 흐름과 또 지수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한 주평 코너에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전략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3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서 종목 상담 코너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아래 보이는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평 전반적인 흐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일부 테마주가 급락을 했다.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은 선방을 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뭐 로봇 관련주, 뭐 메타버스 등등 이 테마주들이 급락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우리 게임제 대표주가 이제 위메이드인데 네. 저는 이거 위메이드 믹스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상자산의 위믹스가 이제 하락을 하는데 지금 이제 P2E가 지금 이제 계속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어떤 정책 수립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P2E 자체가 이제 우리 어떤 뭡니까 이런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면서 이제 그 종목이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뭐 게임주들이 오늘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아마 피해를 많이 봤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또 가상화폐가 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또 이제 관련주들이 또 하락을 하면서 역시 NFT 관련주들도 같이 이제 하락하는 이런 이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줄기는 이번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네. 오스템 임플란트라도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좀 뭐 중형주 되는 종목들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어떤 거 리스크 알리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자금 부장이라 하더라도 뭐 거의 뭐 2천억 정도 되는 돈을 일단은 뭡니까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한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금장이라 하더라도 그때 밑에 직원이다 그냥 감사실 직원을 통해서 분명히
그 크로스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아직도 우리나라 이런 코스닥 기업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를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또 결국에는 이제 동진 세미컨까지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ESG 이게 이제 강화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사각형을 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내부 어떤 통제 이런 기준도 없이 지금 뭐 주가가 이제 뭐 상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관리 부스 그러니까 경영자의 어떤 자질 문제가 이제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거를 영향이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흐름 자체가 이런 테마주에서는 조금 이제 조심하는 추세가 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보면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랐는데 또 최근에 보면 또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또 유동을 치거든요.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오르면서 또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오늘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테마주들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러한 그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잘못 매수하면 거의 뭐 순식간에 뭐 반토막 나는 건 기본이거든요. 물론 이제 흐름을 잘 타면 뭐 몇 배도 날 수 있겠지만은 아마 이런 테마주들은 굉장히 그 조심을 해야 되는 생각이 되고요. 신뢰를 들면 이제 에디슨 EV라는 종목이요. 계속 연말에 보면은 뭐 안 좋은 뉴스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주가가 거의 2만 원 이하까지 갔다가 다시 또 뭐 계약을 한다지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상한가 두 번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테마들이 거의 냉탕 온탕을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모은 돈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테마주들은 안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뭐 규모를 좀 굉장히 줄여서 뭐 10% 이하를 한다든가 뭐 마찬가지로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도 너무 많은 포션 하지 말고 뭐 10%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정석 투자 우리 뭐 가치주라든가 이런 또 시총 상위 종목들 아니면 또 목표가 올리는 종목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 그런 거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연초에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오늘도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어느 정도 아마 1, 4분기에는 지수가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선방을 해준다면 의외로 또 지수는 많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네. 개별 종목들 그동안에 대시세가 난 종목들은 아마 보통 뭐 6개월 이상 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부 테마주 급락, 시총 상위 선방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전반적인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평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난세웅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분석을 또 꼼꼼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노란톡방에 톡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비밀번호 1264-057 꼭 기억하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3시간 동안 방송을 또 해주시는데요. 상담에 대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네. 오늘 사실 코스피 지수는 올랐지만은 상승 종목이 170 종목, 하락 종목이 717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지수는 올랐지만은 뭐 강보합이지만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 뭐 4위 이상 많았는데 오늘 특징은 역시 시총 상위 종목들 몇 종목들이 오르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방어를 함으로써 사실은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은 거지. 이 종목들이 만약에 오늘 좀 마이너스면 지수가 많이 하락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오늘 역시 1118 종목이 하락한 반면 상승 종목은 290 종목에 그쳤는데 지금 지수가 이제 어느새 또 1000포인트를 하야 되니 이제 969선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도 아마 이제 950선이 좀 밑으로였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은 969에서 마감이 됐는데 아마 코스닥은 사실 보면은
우리가 원래 연말에는 좀 빠진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연말에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연초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이런 종목 외에도 뭐 네이버, 카카오, 이제 카카오 계속 이제 오늘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투자자들이 거의 지금 뭐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보면 역시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 대주주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아무리 뭐 작전 뭡니까 기재라 하더라도 대주주가 물량을 팔면은 네. 주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뭐 이제 그로키 상태가 되는데 네. 그만큼 이런 대주주들이 그 뭐 경영진이라든가 뭐 스탁옵션 이런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챙겼거든요. 이런 게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네. 공시에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제 막 다 똑같이 이제 하락, 뭐 매도에 참여를 하는데 오늘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가 하락을 해가지고 일단 은행주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KB금융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아마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정상적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주변 종목들이 막 이렇게 널뛰어가지고 오를 때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차익 거래에서는 일단은 순매도를 보였고 이제 비차익에서는 이제 순매수를 보였는데 그나마 이제 비차익에서 순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한 건데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익 거래는 선물하고 현물, 그러니까 선물하고 주식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고 비차익은 순수하게 그냥 뭐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데 이제 비차익이 플러스라는 거는 그만큼 주식을 샀다는 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거기 오른쪽 아래 중간에 보시면 이제 원 달러가 이제 1,194원 70전이죠. 그래서 아마 전일 대비 4원 40전 하락했는데 최근까지도 뭐 1,200원 선을 상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한테 어떤 메리트는 없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환율이 원화가 또 강세로 예상이 된다면은 이제 외국인들을 다시 이제 매수에 참여할 텐데 오늘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 4,800억 이상 순매수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봐서는 앞으로 또 환율이 원화가 또 강세가 또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원화가 강세되어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수출의 효자인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좀 좋아져야지만 D량 가격이 좀 올라야지만 이런 어떤 그 메리트가 있는 건데 아마 오늘 이런 어떤 골드만삭스가 보고서가 네. 하이닉스 상향함으로써 그런 게 어떤 전초 단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밑에 보시면 이제 그 투자자 매매 동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선물하고 콜옵션, 풋옵션이 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매수를 했고 오늘 풋옵션을 매도를 해서 보면은 이제 풋옵션이 마이너스 253억 이제 뭡니까 매도가 되어 있고 순매도고 콜옵션은 이제 89억 순매도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금액이 아니라 밑에 그 계약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보시면은 풋옵션은 오히려 21만 주 순매수고 콜옵션은 775주 일단은 뭡니까 이 순매도인데 결국에는 풋옵션 자체가 금액으로는 순매도지만 이런 누적으로 계약서 봐서는 플러스라는 거는 그 외가격 그러니까 한참 아래에 있는 풋옵션을 샀다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좀 오히려 하락을 해야지만 이번에는 좀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을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까지 지수가 좀 하락을 해야지만 외국인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이미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2,920선 뭐 제가 볼 때는 2,900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예상이 되는데 아마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도 있거든요. 만약에 네. 내일이라도 또 풋옵션을 정리하고서도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이런 걸 좀 자세히 연구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음에는 일단은 우리가 주간으로 지난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고 어떤 종목을 매도를 했는지를 한번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1월 3일 날이죠. 첫날 첫 거래일에 순매수 종목은 포스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철강주들이 최근에 이제 올해 뭐 업황이 좋다라 가지고 네. 철강주들이 좀 지난주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철강주가 이런 면에서 이제 포스코가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판 종목은 네이버, 기아, F&F, SKC, KT에서
이제 네이버 이런 종목을 좀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일 날은 SK 스퀘어, LG 디스플레이, S-오일, 포스코 해가지고 포스코를 계속 사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S-오일도 이제 뭐 최대 실적이라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보면 기관화 외인들이 많이 좀 산 종목이 S-오일이고요. 그다음에 SK 스퀘어는 작년에 이제 그 분할이 되면서 계속 매도했다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매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SK 스퀘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 동안에 완전히 소외됐지만 최근에 좀 올랐거든요. 그만큼 또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전망을 업황을 좋게 봐가지고 지금 디스플레이는 계속 목표가를 올리는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가 몇 년 동안 거의 뭐 2년 이상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어떤 턴 어라운드 이런 거 되면서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역시 이제 매도한 종목들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이제 플랫폼 종목들은 이제 아마 워낙 커지니까 분명히 규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오늘 좀 올랐지만 카카오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이노텍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이제는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현다차, 셀트리온, SDI,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도 계속 지금 매도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1위 자리를 이제 KB금융이 이제 바톤 타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는 이 종목 참 대단한 종목이에요. 그냥 뭐 줄기차게 빠지고 있거든요.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뭐 어제도 보니까 계속 때리더라고요. 맞아요. 어제까지 봤는데 네. 오늘은 조금 반등할지 몰라도 아마 삼성 SDI는 이제 결국에는 오르면은 아마 이제 공매도 이제 힘이 큰 것 같아가지고 계속 공매도를 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아마 13인가 17인가 아마 저기 청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상장이 되면은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런 ETF라든가 어떤 거 우리 그 글로벌 어떤 거 뭡니까 MSCI 이런 보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편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같은 분류에 있는 뭐 SDI라든가 이런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팔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포션 자체는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새로운 종목이 워낙 강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LG 솔루션이 만약에 그 매수를 하면은 다른 종목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미리 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전지주들은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은 그때서야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때까지는 하향 내지는 이제 박스권을 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스 아마 연말에 좀 이런 종목들이 좀 우리가 바이오 업종에서 뭐 CRM을 해가지고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함으로써 주가 자체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빠질 때마다 우리가 좀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올해는 좀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이브, SKI 테크놀로지에서 SKI 테크놀로지는 계속 아마 매도를 하는 종목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월 5일 날은 포스코, SK이노베이션, LG화학, 글로비스, 쌍용 EN이 삼성화재. 그래서 보면 이제 삼성화재 보험주들도 금리가 인상되면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 삼성화재라든가 DB, 손해보험, 뭐 현대해상 이런 종목들이 좀 보험주 중에서는 이제 탑3니까 이런 종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생각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업종도 자체도 최근에 이제 뭐 석탄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건설 기자재 이런 단가 자체가 오르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마 쌍용 CN에다 아마 매수가 물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대 글로비스는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올해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대주주 보면 현대건설이 물론 제일 대주주지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맞는 그 비중이 정의선 회장이라는 정몽구 회장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그룹도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로 갈 때 어떤 거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현대 글로비스라든가 이런 어떤 모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이제 1단계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글로비스라든가 모비스 이런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올해는 좀 매수를 해가지고 아마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아마 우리 지금 현대 글로비스도 무시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LG하고는 역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다 어떤 가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좀 오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워낙 많이 빠졌죠. 그다음 이날 하락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SKI 테크놀로지. 아마 지금 보면 이제 게임주 이런 종목 플랫폼 이런 종목들을 계속 지난주에도 아마 외국인 기관들은 일단 매도에 동참을 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1월 6일은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대모비스, 포스코, 현대중공, 현대차, 미포조선, 삼성 엔지니어링, S오일. 그래서 아마 S오일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수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조선주들이 일단은 이제 관심을 받는데 뭐 내부적으로 또 조선주는 또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마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르긴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모비스 아까 모비스는 제가 글로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그동안에 또 해외 사업에서 워낙 적자가 많아가지고 사실 투자자들의 어떤 울렸던 종목인데 이런 어떤 기술이 우리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현대 엔지니어링 비교했을 때 비교차가 안 돼요. 워낙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 좀 뛰어난 회사고요. 업종 자체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하는 일 자체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과 더불어서 또 부각을 이름이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부각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역시 매도한 종목은 네이버, 카카오 뭐 줄기차게 팔고 있죠. 그다음에 크래프톤, SK스퀘어, 삼성전기, F&F, NC소프트. 그래서 뭐 F&F도 최근에 뭐 의류 관련지어 가지고 탑픽으로 해서 계속 레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기관 외국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차익 매물 실현을 한 것 같습니다. 1월 7일 날은 이제 롯데케미칼, 기아, 하나솔루션, 효성 TNC, DB 하이텍 해가지고 이날 보면은 이제 하나솔루션하고 효성 TNC, DB 하이텍 이런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이 이날 셌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오늘 효성 TNC는 그 목표가를 하향하는 레포트가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네. 효성 TNC를 뱉어가지고 효성 그룹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아마 어느 정도 일단은 실적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오지 않나 올해는. 그래서 효성 TNC 자체가 지금 오늘 아마 매도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목표가에서 아마 조금 아마 당분간 이런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역시 또 매도한 정보는 SDI 뭐 줄기차게 팔고 있고 네이버, 크래프톤, 카카오, SK 하이브, SK텔레콤, 삼성의 우선지 보면 대충 뭐 카카오랑과 네이버는 뭐 줄기차게 팔았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번 주에도 약세를 보이는 거로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가 거의 5일 동안 4일 연속 매수를 해가지고 시세가 좀 났고요. 그다음에 S오일, 그다음에 이제 SK스퀘어, 현대차, 기아는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된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뭐 종목들은 한 번 정도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인데 LG 디스플레이, 이노베이션, 모비스, 롯데케미칼. 그래서 케미칼 업종에서도 롯데케미칼이 이제 이날은 순매수를 보였는데 그 뒤로는 이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롯데케미칼도 이번 주에 한번 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향을 보면서 아마 또 순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면 아마 롯데케미칼도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탈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랑 현대미포조선, DB 하이텍, 뭐 하나솔루션, 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삼성 CNE, 쌍용 CNE, 현대중공업, 효성 TNC, 삼성화재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매단 종목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주에도 약세를 보이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5일 내내 팔았고요. 카카오는 4일 동안 팔았고, F&F 이틀, 뭐 바이오로직스, SKI 테크놀로지, 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삼성 SDI.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흐름 자체가 이제 안 좋죠. 이런 종목들이 고개를 쳐들려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를 때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공매도를 상황하기 전까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파는 종목들은 뭐 하루 이틀은 우리가 보더라도 3일 연속 파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오른다 하더라도 공매도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매도한 종목 SKC, 셀트리온, 삼성전자, 전기, SK, KT, 카카오뱅크, 포스코케미칼, 삼성전자, 우선주, LG노트, SK텔레콤, 크래프톤인데 사실 보면 이제 KT라든가 SK텔레콤 뭐 5G, 6G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줬는데 생각만큼 뭐 이렇게 주가 자체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이제 매도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 LG U+는 또 목표가를 올리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MBT, 웨츠, 테스나, 로보티즈 다 나래가지고 이제
로봇 종목들로 지난주에 이제 많이 샀고요. 네. 판 종목은 이제 동진 세미캔, 에코프로이벤, LNF, 펄어비스 보시면 이제 2차 전지들 계속 팔고 있고 게임즈 벌써 팔기 시작했죠. 그렇네요. 컴퓨터 홀딩 첨번 이게 월요일이에요. 에코프로, SM, 메지언, 셀트론 헬스케어, 넥슨이트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지난 이미 게임즈들은 매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4일날 보시면은 골프존하고 YJN 게임스 일단 매수했죠. 매도는 위메이드, LNF, 알테오젠, 에코프로, 카카오게임즈, SM, 제이펜트 테크 흐름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을 보면은 그다음에 5일날은 산 종목이 겹치는 건 유진테크 하나고 역시 판 종목은 LNF, 카카오게임즈, SM, 알테오젠 계속 매도하고 있고 LNF 2차 전지도 게임즈도 계속 팔고 있고요. 6일날도 보면은 원전, CIS, 원익PN이, 시젠 이제 반도체 관련주 원익PN이 이렇게 오르고 그다음에 저 2차 전지 관련주 원익PN이 장비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스, 펄어비스, 에코프로 계속 2차 전지주 게임주들 팔고 있고요. 7일날도 보시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 뉴, 에디슨 EV, 세코닉스. 그래서 에디슨 EV를 이날 기관 외국인이 사가지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네. 상한가는 기록을 안 했고 결국에 이제 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이미 여기서 이제 신호가 나온 거예요. 에디슨 EV를 기관 외국인은 살 이유가 없는데 그렇네요. 이미 얘네들은 정보를 안 거예요. 개인들은 이제 불안해서 팔았지만 네. 이미 기관화 외국인도 이날 샀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내일은 생각이 되고요. 네. 역시 카카오 게임스, LNF, CJ는 동아 기업까지 해서 이제 우리 코스닥 종목이 되는데 코스닥은 이틀 연속 매수한 종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아마 이제 이번 주는 약세가 예상되는 게 생각이 됐고요. 근데 이제 매도한 종목은 LNF 4일 동안 팔았고 카카오 게임즈 4일, SM 3일, 에코프로 3일, 펄어비스 이틀, 알테오. 그래서 역시 지난주에 기관 외국인들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팔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주 흐름 자체가 네. 벌써 보이는 거죠. 이런 종목들 흐름이 안 좋다는 거를 네. 알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제가 1부에서 투자 노트는 여기까지 하고 네. 나머지는 2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상황 그리고 코스닥과 코스피 이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 매도 상위 종목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매일매일 전문가님의 쏟아지는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럼 다음 코너인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지금 보내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실시간 상담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원하신다면 언제 진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있는지 물타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등등의 이야기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고민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매수가는 89,000원, 비중 30%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8,900원에 마무리가 된 삼성전자 오늘 1.1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인텔을 꺾고 또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1.15% 상승하면서 장 초반 78,000원이었던 시초가 79,000원을 넘어섰던 모습도 보였네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25일 부근께에 이 88,0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삼성전자였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의 하락폭은 있었지만 다시 오름세로 전향을 되면서 오늘 78,9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수가는 89,000원, 비중 3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핫했던 종목인데 이제 8만 원을 돌파해 가지고 이제 9만 원까지 이제 바라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식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78,900원에서 지금 보면은 8만 원, 800원까지 갔다가 이제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크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3만 2원 전법.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3일 하락하면 제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역시 아랫꼬리 달고 이제 올랐고 그다음에 1월 6일에 좀 빠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를 갭을 메꾸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아마 7만 8천 원하고 8만 원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많이 움직이면은 지수 자체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8만 원 선하고 지금은 요쪽 7만 8천 원 사이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느 정도 계속 보합에서 유지를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고 만약에 뭔가 이벤트가 나오는 거 모멘텀이 나와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뭐 휴대폰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든가 아니면 뭐 디램 가격이 다시 계속 오른다든가 그다음에 뭐 어떤 서버 소요가 늘어난다 여러 가지 삼성전자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쪽이라도 워낙 좋아지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을 어떤 거 매매의 어떤 차익보다는 어떤 배당의 관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절대로 배반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뭐 이분이 산 가격이 89,000원이 30%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는 언젠가는 이제 분명히 수익을 주는 종목이고 배신을 안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보유를 하셨으면 계속 홀딩을 하라고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심심하면은 일단은 계좌를 하나 다시 트셔가지고 다른 계좌를 해가지고 좀 박스권 단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일 연속 그러니까 음봉이 이제 크게 3일 빠지면은 반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선물하고 연계되기 파상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런 음봉이 크게 났을 때 앞에도 보시면은 근데 이때는 예외겠죠. 언제 예냐면 이제 이 당시에는 예외지만 여기 보시면 이때 보면 거의 음봉이 한 번 뭐 두 번 그다음에 세 번 나오고서는 반등을 했거든 크게 그렇죠? 그래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고요. 역시 또 이때 하락하면 다시 올라가고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은 반등이 하락이 크게 세 번 나왔죠. 여기 한 번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세 번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는 이런 단기적인 흐름 이거는 뭐 3일 빠지면은 사고 이틀 오면 이렇게 파는 이런 전략을 단타로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들고 가시고 아마 단기적으로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아마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에디슨 EV입니다. 매수가는 39,95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에디슨 EV의 종목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에디슨 EV 29.93%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36,900원 선까지 올라온 가운데 장 초반 시초가는 28,400원, 오늘의 종가 36,900원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에디슨 EV인데요. 17,800원 선에서 36,900원 선까지 빠르게 올라선 모습이었습니다. 네, 매수가는 39,950원, 비중 1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쌍용차 인수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일단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샀어요. 최근에 사가지고 네. 이게 안 먹히는구나 차트가 아니라 외국인들은 계속 샀는데 오늘 좀 팔았죠. 그다음에 투시는 개입을 안 하다가 1월 7일 날 사고 어제는 팔고 오늘 다시 사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투신이 오늘 또 샀는데 과연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간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도 보면은 이게 결국 상한가 사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자만 네.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일도 일단은 좀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36,900원에 일단은 오늘
뭐 시간회가 이렇게 끝났는데 차트로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8만 원에서 거의 어디까지 왔냐면 2만 원, 19,000원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올랐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인데 보통 주식이라는 게 차트로만 봐서는 이 종목이 82,000원에서 2만 원까지 하락을 했으면 거의 6만 원을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충 반등을 할 때는 하락분의 절반까지가 보통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2만 원에서 만약에 3만 원이면 5만 원 정도에서 한 4만 9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건 여전히 있지만 과연 이게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선행 스팬이 이게 2인데 이 가격 대중 얼마냐면은 선행 스팬 2가 지금 보시면은 44,400원에서 제가 볼 때 내일 만약에 오른다 하면은 상한가면에 뭐 거의 5만 원 가까이 육박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선행 스팬 2 약 한 4만 4천 원 정도에서 한번 아마 어떤 그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의외로 또 내일 또 아침에 또 약세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하는 순간에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9,950원. 제가 볼 때는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아마 44,000원에서 아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일단은 아직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종목도 이 불꽃놀이 구간 앞에서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굉장히 시세가 낮기 때문에 아직은 불꽃놀이가 시작이 안 됐지만 내일 오르면 아마 여기도 일단은 뭡니까 RSI가 불꽃놀이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RSI가 불꽃놀이 구간에서 일단은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들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 자체가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불꽃놀이 오늘 RSI가 69거든요. 이제 70에 아직 넘었는데 내일 만약에 올라서 70을 넘게 되면은 이거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RSI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에디슨 EV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피롭틱스입니다. 매수가는 1,100원, 비중 5%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인 것 같습니다. 1,60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피롭틱스 1.4% 하락을 하면서 네, 오늘의 종가 1,6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시초가는 1,850원이었고요. 네, 매수가는 11,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5%.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그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주거든요. 보면은 이 종목이 주가 자체가 보면은 지금 12,95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0,000원대까지 내려와서 이제 최근에 반등을 해서 다시 11,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밀린 상태인데 아마 이분이 아마 11,000원대니까는 아마 1월 10일 날 사신 것 같아요. 어제 사신 것 같고 어제 꼬리 달리고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 종목은 아루가 아마 기업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작년도에 적자 전환의 영업이익이 그렇죠? 네. 지금 2018년에 흑자, 2018년 시간 적자 보다가 2020년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지금 작년도에 보면 역시 이제 적자 전환이 확실히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이번 올해 아마 또 흑자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1,000원에 지금 사셨는데 네, 11,000원. 지금 흐름 자체는 지금 네. 보면은 주가 자체는 이제 박스권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볼 네. 때는 이런 실적 자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 네, 보시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수량은 아니지만 뭐 외국인이 좀 파는 모습이고요. 투시는 이제 샀네요. 최근에 샀지만 이 금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연 투신의 이런 어떤 매수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타 법인이 이날 1월 10일 날 어제 대량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 나오면 하락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기타 법인들이 11,000원 이상 급등을 하니까 분명히 아마 어제 매물을 나와가지고 이런 오란을 돌아섰고 오늘도 보면은 1,300원까지 갔다가 막판에 조금 반등해서 1,600원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수급에서 뭔가 기타 법인이
오를 때마다 계속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수급에 있어서는 이제 기타 법인의 동향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손해 안 보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이 종목들이 보면은 항상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어요. 이날 10월 19일 날 19%까지 갔다가 계속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항상 보면은 뭐 급등한 적이 거의 없어요. 잘 올라야 뭐 10%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급등주로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차트상으로 일목균형표 보면은 지금 선행 스팬 2에 딱 걸려서 이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확실하게 1,900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일 사항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1,000원만 돌파가 되면 계속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분은 일단 11,000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흐름을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좀 본절 이상에서 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적자 나는 회사를 올해 뭐 1분기 실적이 나와서 턴어라운드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음을 졸일 거 아니에요. 또 1분기에도 적자가 나오면 그때는 또 걷잡을 또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본절선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아마 실적이 더 나오는 걸 보고서 다음에 또 필업티스라는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관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필옵티스에 대한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인스콥입니다. 매수가는 3,700원, 비중 20%. 오늘의 종가는 인스콥이 3,095원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오늘은 2.3% 하락을 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이 종목은 이제 원래 그 통신 관련주예요. 통신 관련주인데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알뜰폰도 하고 스마트 그리드, 바이오, 화장품 사업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날 이제 보면은 이 종목 이분이 3,700원에 사셨는데 9월 6일 날 급등을 했어요. 그때 한 13% 올 때 급등한 건데 이때 오른 거는 이제 이 회사가 골 관절염 치료제가 있어요. 네. 아피톡스라고 이게 이제 미국 FDA 임상 이상 돌입을 해서 기대감 부국에서 이제 올랐는데 그 뒤로는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9월 16일이면 언제냐면은 좀 앞쪽이겠네요. 네, 9월 16일. 요때 이제 16일 날 언제예요? 16일. 요때 크게 오르고 나서는 이제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음봉이 크게 났죠. 장대목 나와서 하락해야 돼. 지금 이제 3,095원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분은 3,700원이니까 거의 뭐 하락한 상태에서 사신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가격대가 3,700원이면 요 가격 요 선이거든요. 그러면 요 선이면 거의 지금 일단 요때 아마 오를 때 사신 것 같은데 그 뒤로는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어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투신도 팔고 있어요. 연기금도 팔고 있는 모습이라 일단은 개인들만 사는 종목인데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 사는 종목을 기관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바이오주들은 언제 또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보유를 하되 이게 잘못 흐름을 타면 어떻게 돼요? 바이오는 그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대시세를 수익을 난 사람들은 계속 좋아하지만 아닌 사람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계속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인스코비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